안녕하세요. 김경자 시의원입니다. 오랜 감옥때 장대 같은 장마비가 확 내려준 것도 벌써 지난 얘기가 됐네요. 무척 덥죠? 눈앞에 푸른 바다를 한번 그려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자녀의 건강 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여름철에는 상한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덥다고 이불 차고 자가지고 배가 차면 또 배탈 나기 쉽죠? 오늘은 내 자녀의 인성 지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성이란 무엇일까? 인성. 사람 인자에 그 되어가는 꼴 성자인데, 근데 우리 보통 꽃, 나무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보통 식물성이라 그래요. 풀을, 그러니까 저 식물이라고 하지, 식물? 그 식물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식물성이라고 그래. 돼지, 고양이 또는 개 이런 동물들이 갖고 있는 걸 동물성이라고 그래. 그럼 똑같은 성성에서 인성이야, 인성. 왜 요새 인성이란 말을 여기 가도 인성, 저쪽에 가도 인성? 아마 요새 인성처럼 많이 떠도는 말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럼 인성이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을까? 바로 인성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인성이라는 말이 막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인성이란 뭐냐? 바로 세 가지예요. 생각, 말,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생각, 말, 행동 중에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고운말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제가 아마 지난 어느 강의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무섭다. 그럴 때 겉모습 보고 무섭다기보다는 말투를 보고 무서워를 더해요. 소위 말해서 막 그 거친 말을 막 하면 저 사람 누구야? 혹시 뭐 좀 불량배 아니야? 바로 그 말이에요. 말씨. 그 말에 고운 말을 사용하는데 요즘 아마 어머니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셔. 모이시면 이래. 요즘 아이들 우리 애만 그런가? 왜 그렇게 말을 갖다 막 좀 이상하게 막 너무 상스러운 말도 많이 써. 거친 말도 많이 써. 막 소위 말해서 욕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런데 옆에 애도 쓰니까 나도 써. 옛날 말에 뭐 누가 하면 누가 하고 따라한다고 이게 점점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아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인성에서 말씨가.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써야 돼. 또 존댓말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들께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엄마 자신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 제가 아이들을 맡으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점이 존댓말을 못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좀 늦게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셔가지고는 특히 딸을 그렇게 이뻐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딸바보? 요새 딸바보라고 그러죠, 아빠. 반말을 쓰는 걸 야단을 안 치셨어. 그래서 아빠 밥! 이랬어요. 아빠 밥! 이러면 오냐, 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동료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그래. 김 선생, 그래서 네, 그랬더니 딴 건 다 좋은 것 같은데 약간 말이 짧아? 그래. 짧아요? 그게 보니까 존댓말을 안 쓴다는 소리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존댓말을 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소위 말해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매일 복창시켰어요, 10번씩. 3살적 버릇은 8살. 그러면서 내 얘기를 꼭 해줬어요. 선생님이 존댓말을 잘 못 쓴다. 머리는 돼요. 입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우리 반 애들은 이익 봤어. 왜냐하면 내가 존댓말을 잘 못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만은 어려서부터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 존댓말.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쳐졌어요. 이제 고쳐졌어. 한 3, 40년 지나서. 이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존댓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씨라고 그러죠. 말씨.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게 이제 자라서 나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씨를 곱게, 고운 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 말에는 세 가지가 있죠.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그 다음에 완전히 남의 그냥 그 원수 맺어지는 말. 오죽하면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 우리나라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그 인성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좀 많아요. 예의 범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예의 범절, 그걸 줄여서 우리가 예절이라고 그래요. 예절. 네. 예의는 정신적인 거예요. 예의는. 범절은 행동 쪽이야. 그러면 예의 있는 아이. 그러면 어떤 거냐?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일본을 한 25년 전에 한번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지하철인데 사람이 쭉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어머 지하철에서 뭘 파는 건지 이러고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레스트룸이라고 영어로 썼어. 아시죠? 화장실. 근데 줄을 밖에서 쭉 서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나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안에 안 있고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좋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좀 불안할 때 아마 저만 느꼈을까? 아마 우리 여성도 조금 좀 느꼈을 거야. 어머나, 근데 지금 반가운 일은 우리나라도 많이 고쳐졌어요. 이제는 금이 거지니까 바로 문 앞에 가 서 있질 않고 그 입구에 있는 선서부터 줄을 서더라고요. 그게 약 20년이 늦더라고, 일본보다. 바로 그게 질서죠. 그죠? 그 질서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질서 지키기. 그러면 예절에서는 또 뭐냐? 식사 예절이 많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시간이 참 짧은데 예를 들면 이제 인성지도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식사 시간에도 예를 들면 소리 내지 않고 쉽게. 근데 이제 뭐 아삭아삭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짭짭짭 이런 건 조금 근데 이렇게 음식이 약간 아삭하고 싶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부러 막 짭짭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자기는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식사 예절 같은 것. 또 하나는 그다음에 해접글. 막 이렇게 먹을 때 저도 약간 그런 습관이 좀 남아서 부끄럽지만. 왜냐면 잎사귀를 좋아해. 김치 먹을 때. 그래서 요렇게 놓고 잎사귀만 요렇게 골라오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남이 볼 때 조금 안 좋아 보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사할 때 음식이 이렇게 해접는 것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수저. 제일 중요한 건 젓가락이잖아요. 그때 깎여드렸듯이 그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니까. 사실 전생에서 세 젓가락으로 콩 집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저 석굴암의 그 석볼 그 돌을 그 딱딱한 화강암을 징으로 그렇게 매끌매끌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 손재주를 가진 조상님. 바로 이 손끝에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사 예절도 인성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질서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참 또 중요한 거 하는 거는 역지사지하는 거죠. 남의 입장을 대서 저럴 경우에 내가 저렇다면 어떨까. 그 배려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쳤어. 예를 들면 이제 발을 밟으면 일본 사람들은요 밟힌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왜냐면 당신으로 하여금 남에게 미안한 걸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라 이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얄미워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만큼 남이 실수하지 않게 배려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실수를 할 때 금방 사과하는 버릇. 그거 참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백화점에 안내 도움이 보면 저 손을 이렇게 하죠. 모자도 탁 인사하는데
그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사실은 그래서 요새 감정 노동자들 뭐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뭐 기계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진짜 인사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어머니, 아버니. 근데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이거보다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아이하고는 마음의 그 정도가 틀려진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괜히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의젓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조금 엄마는 보통 엄마들은 아유 그러면 거리가 멀어요 이러지만 사실은 조금 참아야 돼. 한석봉 엄마처럼 아 우리 아이에게 어른스러움처럼 의젓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럼 아드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겠까요? 아니면 오늘 무엇인가 한 가지는 질문을 하고 오세요. 어떤 엄마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어머니들께서는 아마 학교 가는 자녀에게 한 가지 질문은 꼭 하고 오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잘 듣는 그런 수동적인 애는 이제는 버려야 돼. 우리 아이가 질문을 하는 아이가 돼야 돼. 질문을 하려면 더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얼굴 표정이에요. 지하철을 딱 타고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이제 사람 별로 없을 때 앞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화가 나셨는지 일자로 그냥 한 일자로 하고 있는 분하고 그래도 이렇게 참 웃고 있는 얼굴. 외국 한번 가보세요.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이 하고 이렇게 하이 하고 웃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웃으면 소문 만복내라해서 그래서 잘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미소 짓는 얼굴. 그러면서 남에게 미소를 지음으로써 남에게 뭘 줍니까? 행복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그것도 남에게 뭔가 베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리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었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철 같은 데서 혹시 좌석이 나올 때 애들 신발 신은 채로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왜 이렇게 거꾸로 앉히는 수 있죠. 일본에는 꼭 신발을 이렇게 해서 탁 놓고 그러고 앉혀놓더라고요. 혹시 앞 사람한테 걸쳐서 피해를 줄까 봐.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하는데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가장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면서 인사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남을 돕는 일을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돕는 일을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로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돕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눔과 베품도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인성에서. 나눔이란 건 뭐냐. 이제 학교에서 혹시 친구가 준비물을 혹시 안 해올 수도 있고 또는 크레파스를 하다 보면 색깔이 좀 없는 수도 있어. 그럴 때 자진해서 내 거 같이 써.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짓거라면 그냥 얘만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녀는 돼서는 안 되죠. 그런 게 바로 인성이죠. 짐승도 자기들 같은 동족끼리는요. 병이 들면 그 특히 뭐 기러기 날아갈 때 보면 아프면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준대요. 진짜 새도 그런데 사람인데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것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눌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성에서 또 인성이 좋다 그래. 그러면 인성이 좋다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올바르다 그러죠. 근데 지금 기업에서 인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인재를 찾냐? 요새 영어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그래, 스펙. 소위 말해서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막 자격을 갖고 있는 걸.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인성이 갖춘 인재를 찾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성을 갖춘 인재. 지금 제가 아까 말과 행동까지 했죠?
생각에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냐? 창의적인 인성이야. 그러면 창의적인 인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직업관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어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융합이라고 그랬어요.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하는데 먼저 이렇게 뭔가 궁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걸 찾아내고 궁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스로 그거를 질문해 보는 거야. 또 스스로 대답해. 또 스스로 행동을 해요. 또 스스로 또 뭐 할까요? 뭐가 있을까? 결정을 해요.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이제 쭉 키워놨는데 결혼했다 끝이 아니야. 어떤 게 끝인 줄 아세요? 자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는 것까지. 그게 바로 인성에서 7가지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갖춘 인재를 찾는데 없대는 거야, 별로. 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지식만 위주로 그저 성적 잘 받아와라. 1등 해라. 1군 되라. 1군 알아? 1군? 난 1군이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 그게 막 앞에서 뭐 몇 등까지가 1군이고 2군 뭐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인재에 대해서 그런 인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더니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 거기다 애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아이들은 싸우면서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벌써 3, 40년 전만 해도 애들이 참 많았거든, 형제가. 그래서 애들은 아이들 속에서 자라서 언니, 오빠가 또 동생도 키워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둘이서 오히려 더 싸워. 서로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낳지도 말래. 자기가 혼자 다 갖겠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들리더라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녀를 길러내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왜 이런 말 있죠. 네 집 아들인데 참 똑똑해. 네 집 아들인데 참 훈련 잘 자랐어. 자, 그거는 누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지 아시죠? 네. 바로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개가 아니고 개입니다. 바닷가에 개가 막 옆으로 가니까 자기 아들이 막 옆으로 가. 얘야 그렇게 걷지 말 똑바로 가. 똑바로 그게 똑바로인데 사실은. 부모는 자기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자기가 본보기가 돼야 바로 그 아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밥 제대로 먹습니까? 새벽같이 애가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죠? 특히 고등학교 애들은. 근데 초등학교에도 그렇게 키우는 부모 간혹가다 있는 거 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인성, 식물성, 동물성, 성입니다. 되어가는 꼴이란 소리야. 그 다음에 어린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는 그 근원을 찾아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석다. 아직은 되질 않다. 그러면 어른은 또 그럼 뭐냐? 어른은 소위 말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걸 얼르다라는 말에서 근원이 됐다는 그런 게 책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찾아내셨더라고. 참 그거 쓰신 분 참 감사한데 그런 어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원. 그걸 잡았는데. 그러면 어린이는 어리석은데 인성은 그럼 뭐냐? 바로 그 어린이가 지식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뭐가 되어가는 가정입니까? 어른이 돼가는 가정이야. 근데 진짜 어른입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어른일까? 그 어른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 아이들 걱정 없어요. 왜? 부모가 어른이니까. 근데 부모가 철부지 어른이 있어. 철부지 어른. 철부지 어른이냐 뭐냐?
제대로 어른답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엄마를 본떠서 하니까 소위 말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남들에게 좀 이렇게 뭐 좀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어른다운 어른일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인성이라는 건 가장 기본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말씨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씨, 고운 말, 정말 욕할 때 야단쳐야 돼요. 그거 습관돼요. 그리고 거친 말, 그 다음에 정말 욕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에게 잔인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왕따가 없어질 것 같아. 사실 왕따가 뭡니까? 요새 근데 또 말만이 아니고 요새는 SNS 말이 또 있어. 거기에 그냥 정말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리게 하지만 요새는 SNS도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자녀가 절대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씨앗이다. 말씨. 그 다음에 존댓말.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고운 말, 존댓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운 말을 써서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인사를 잘하는 아이. 친구 보고도 친구 안녕? 저기 자살을 하려고 꿈꿨던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가 좋네 하고 우연한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을 바꿨다는 경험담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사 잘하는 거. 그것도 기본이고 근데 인사를 하실 때는 진심에서 또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우리 자녀로 키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께서 인성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녀에게 여행의 경험을 갖게 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여행의 경험을 소위 말해서 한다. 그러려면 그 밑에 뭐가 깔리냐? 도전과 모험이 깔려 있어. 여행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좀 달라야 돼.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야 돼. 그래서 그 불편한 거를 개선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궁리하는 거. 그걸 발견해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가는 거. 거기에 바로 여행을 경험시키는 가장 큰 뜻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에게 나의 존재감, 내가 존재, 그 다음에 나의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도 심어줄 수가 있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